별것도 아닌 주제에 회장님 딸이라길래 데리고 사라졌더니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아? 멍청하기는. 서연의 남편이 서류 봉투를 서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흩어진 서류 속 이혼합의서라고 써진 큼직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낀 여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앞에서 걸기적거리지 말고 이혼 도장이나 찍고 빨리 꺼져. 여자는 서연을 밀쳤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자 여자는 발로 서연을 찼습니다. 서연이 차디찬 바닥에 쓰러졌지만 서연의 남편은 그저 팔짱을 끼고 서서 구경만 했어요. 아버지의 발인 날 서연은 그렇게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이 깜깜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모여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흔들었어요. 화면에는 서준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생과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연을 끊은 이후 서준과도 자연스레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준아? 누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 뭐? 서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병원에 계셔. 누나, 지금 올 수 있어?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이야.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서연은 서둘러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가방 끈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동생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누나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누나 왔어? 서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서준아, 아버지는 어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 서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들어가 봐. 아버지가 누나를 많이 찾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병상에는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줄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건강하고 당당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약했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서연을 향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만 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줄도 몰랐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손길에서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아버지, 아버지. 서연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져가는 손을 꽉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서준이 들어와 누나를 안았습니다. 누나. 서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매는 그렇게 아버지의 곁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서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프신 줄도 몰랐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서연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었더라면 후회는 이제 와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고 서연에게 남은 것은 깊은 죄책감뿐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서연이 맞이하게 될 끔찍한 운명을요. 4년 전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친구의 소개로 박준석을 처음 만났어요. 강남의 한 카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석입니다. 준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분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어요. 서연은 그의 미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서연이라고 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준석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CEO였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서연은 준석의 진지한 태도와 배려심에 점점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서연에게 준석의 따뜻함은 큰 위로였어요. 준석은 서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준석의 다정한 행동은 서연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서연은 점점 준석에게 빠져들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준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응, 좋아. 서연은 기쁨에 겨워 대답했습니다. 준석은 서연을 꽉 안았어요. 그때의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서연은 결혼 소식을 아버지께 알려야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이강훈, 동생 서준, 그리고 서연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넓은 식탁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누군데? 박준석이라고 블루소프트라는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만났는데? 1년 정도요. 그래. 알았다.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일단 말씀을 드린 것에 안도했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서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는 묵직한 책 냄새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앉아라.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내가 말한 그 남자, 박준석 말이야. 네. 결혼은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내가 조사를 해봤다. 그 집안은 수준이 떨어져. 어머니도 행실이 좋지 않고 그 남자도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 저 몰래 뒷조사를 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 남자는 너한테 접근한 이유가 따로 있어.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잖아요. 제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시고 믿어주지 않으시고. 서연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에 박했던 아버지, 쓴소리만 많았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서연아, 진정해라. 나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저는 다치지 않아요. 준석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내게 접근한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야. 거짓말이에요. 준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준석을 떨어뜨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아, 제발 정신 차려라.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누구와 결혼하든 그건 제 마음이라고요. 격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서연과 아버지는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가 책상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정말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면 나는 너와 연을 끊을 거다. 상속도 받지 못할 거야.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아버지를 보는 서연의 마음속에 원망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정말 결혼할 거면 나와 연을 끊고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좋아요. 쓸게요. 서연은 홧김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각서를 쓰게 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각서에는 이서연이 박준석과 결혼하는 경우 이서연은 모든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서연은 펜을 내던지듯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서연은 서재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동생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괜찮아? 서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언제까지 아버지 말대로만 살 수는 없어. 누나,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서준아, 너까지 그러지 마. 나는 준석 씨를 사랑해.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서연과 준석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식장 한편에서 서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야 할 자리를 쳐다봤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꾸만 쳐다봤어요. 서연은 울음을 꾹 참으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더했습니다. 누나, 축하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래. 서준은 진심으로 누나를 축하했지만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고마워, 서준아.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몇 번이나 아버지와 누나 사이를 오가며 화해를 시도했어요. 아버지, 누나가 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내가 딸에게 한 말은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완고했습니다. 서준은 누나에게도 찾아갔어요. 누나, 아버지께 한 번만 찾아가 봐. 아버지도 마음속으로는 누나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셔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서연과 아버지는 그렇게 연을 끊은 채 살아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틀렸고 자신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어요. 점점 변해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를 느끼면서도 서연은 모든 것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때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우려가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처음부터 자신을 배신할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빈소에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어요. 하얀 국화들이 영정 사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나 무뚝뚝했지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였어요. 누나, 좀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서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동생도 밤새 조문객을 맞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을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녀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임직원들, 오래된 지인들, 사업 파트너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남편 박준석이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시어머니 김순애와 함께 들어왔어요. 여보, 왔구나.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준석은 짧게 대답하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하고 향을 피우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순애도 절을 하고 나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고생이 많구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준석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나와봐. 응? 지금? 응? 할 얘기가 있어. 준석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어요. 빈소박 복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준석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유산 상속 어떻게 한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야, 여보? 유산 상속 말이야.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 유산 상속받잖아. 준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나는 상속 못 받아. 뭐?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딸인데 상속을 왜 못 받아?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반대를 심하게 하셨잖아. 당신과 결혼하면 상속은 포기하라고 하셨어. 서연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던 그때가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준석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진짜야? 응. 내가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각서를 쓰라고 하셨어. 미쳤어? 왜 그딴 걸 썼어? 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빈소야. 빈소가 문제야? 너 지금 상속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준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도 아버지 돈 없이 잘 살았잖아. 서연은 남편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냐고? 장인어른이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준석의 눈은 분노와 탐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여보,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준석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소송하자. 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어. 뭐? 생전 증여라고 해도 자식이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야. 준석은 눈을 번뜩이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마치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말이에요. 여보, 나는 소송 같은 거 안 해. 아버지와 재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약속했어. 약속?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해. 내가 결정한 일이고 아버지와 생전에 한 약속이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너 진짜 그럴 거야? 응. 난 아버지한테 한 약속을 지킬 거야. 미쳤네, 진짜. 준석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김순애가 다가왔습니다. 준석아, 무슨 일이야? 엄마, 얘가 상속을 한 푼도 못 받는데. 뭐? 김순애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상속 포기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왜? 김순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셔서요. 그래서 제가 각서를 쓰고 결혼했어요. 그럼 지금 상속은? 동생 서준이가 다 받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김순애가 소리쳤습니다. 빈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서연은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빈소예요. 아, 너 지금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김순애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평소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너 지금까지 회장 딸이라고 해서 잘 모셔줬더니 한 푼도 못 받아? 어머님, 이 멍청한 것이 얼마나 멍청하면 아버지한테까지 버림받아. 김순애는 서연을 하대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준석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야, 너 소송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보,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당장 투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야. 준석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아버지와 생전에 약속한 일을 되돌릴 순 없어. 뭐, 너는 내 아내잖아. 나보다 죽은 장인어른과의 약속이 더 중요해? 나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소송을 하라고. 준석이 서연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여보, 아파. 서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소송해. 당장. 싫어. 나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킬 거야. 서연은 준석의 손을 뿌리치고 물러섰습니다. 준석의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준석은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김순애도 서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라. 소송에서 돈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나가든지 둘 중에 선택해.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멍청하면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돈 한 푼을 못 받아?
그런 주제에 집에 기어들어올 생각을 해? 염치도 없는 것. 김순애는 혀를 차며 한심하게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순애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건 다 돈 때문이었구나.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친절했던 이유가 오직 상속받을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연을 남겨두고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누나.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누나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서준아. 서연은 동생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준은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매형이 뭐라고 했길래 이래? 괜찮아. 그냥 오해가 좀 있었어. 누나,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서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빈소 안에서는 조문객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노인 향이 타들어가며 연기를 피워 올렸어요. 서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준석과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아버지의 경고가 옳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서연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영정 속에서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빈소를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준만이 누나 곁에 남아 함께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서연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민낯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배신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서연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밑이 퀭하게 그을려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나, 좀 쉬어. 내가 있을게. 서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생도 지쳐 보였지만 누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운구 차량이 도착하고 영정을 모실 준비가 끝났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영정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때 빈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박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장례식장에 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복도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준석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 준석은 서연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나 좀 봐. 준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지금은 발인 준비 중인데.
지금 당장. 준석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서준이 준석을 막아섰습니다. 매형, 무슨 일이시죠? 이제 발인을 해야 해요. 준석은 서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잠깐이면 돼. 서연은 이런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서준아, 잠깐 다녀올게. 미안해. 서연은 서준을 뒤로 한 채 준석을 따라갔어요. 빈소박 비상계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멀리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준석은 서연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주제에 회장님 딸이라길래 데리고 사라졌더니 뭐?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아? 쓸데없이 시간만 버렸어. 준석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너 이제 쓸모없다는 거야. 준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는 무슨. 이제 남이지. 준석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혼합의서. 큼직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 못 읽어? 이혼 서류잖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준석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서연은 남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갑자기? 정신 차려. 회장님 딸이라서 결혼까지 했는데 돈이 안 되잖아.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아니면 내가 너랑 왜 결혼을 했겠어? 네가 뭐나 되는 줄 알아? 회장님 딸이라는 거 말고 네가 내세울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준석의 말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준석이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던 거 전부 거짓이었어? 아니면 내가 정말 너를 좋아하기라도 하는 줄 알았어? 준석은 비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 별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네. 네가 회장 딸이라길래 접근한 거지.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야. 너 신분 조사에서 회장 딸인 거 확인하고 사귄 거야. 준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한테까지 버림받고 돈 한 푼 못 받는 게 누구야? 준석은 서연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럼 깨끗하게 정리되잖아. 싫어. 난 안 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너한테 선택권 없어. 준석은 서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눈빛이었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석아, 거기 있구나. 김순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왔어요. 엄마. 준석이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김순애는 서연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멍청하면 아버지한테까지 버림받아? 어머님은 무슨 어머님이야. 이제 남이잖아. 김순애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돈 한 푼 상속 못 받는 주제에 우리 아들 앞에서 걸기적거리지 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꺼지라는 거야. 김순애는 서연을 하대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자신을 며느리라고 부르며 친절하게 대했던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김순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동안 뭐? 회장 딸이라길래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겨우 이거야? 상속도 못 받고? 김순애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준석 씨와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그게 최선이야? 김순애는 서연을 깔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쓸모없는 며느리 필요 없어. 어머님 소리하지 마. 김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느라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했어요. 준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가. 도장 찍고 당장 집에서 나가. 여보 아니야. 이제 남이라고. 준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도 내 명의야. 내가 있을 곳 없어. 그럼 나는 어디로 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한테 물어? 준석은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직 냉정함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순애가 서연을 밀쳤습니다. 빨리 안 가고 뭐해? 발인 늦어진다고 우리 핑계댈 생각하지 말아라. 서연은 비틀거리며 계단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야. 그러게 누가 그렇게 멍청하게 굴래? 김순애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준석과 순애는 서연을 홀로 남겨두고 장례식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빈소로 돌아갔어요.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준이 누나 곁에 다가왔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영이 뭐라고 했어? 나중에 얘기할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서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마지막 길을 가는데 서연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이 조금씩 실감났어요. 장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관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며 오열했어요. 아버지. 서준이 누나를 안았습니다. 누나, 울지 마. 아버지께서 편히 쉬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준이 누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거절했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누나, 매영하고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좀 혼자 있고 싶어?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과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까? 아니면 버틸까?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준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준석의 옆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걱정하지 마. 곧 정리될 거야.
준석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천민아, 준석의 비서였어요.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미나가 서연을 발견하고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 왔네요? 미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있긴요? 이제 여기 제 집인데요. 미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빠, 저 여자한테 이혼 서류 줬죠? 미나가 준석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줬어. 준석은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도장 찍어요. 우리 결혼해야죠. 미나는 준석의 팔을 꽉 붙잡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미나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에게 무심하고 차가웠던 것, 그리고 잦은 장기 출장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준석에게 물었습니다. 야, 여보는 무슨, 이제 남이라니까. 준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장례식 끝났으니 이혼하는 거 딱 좋잖아. 준석은 비웃었습니다. 천민아가 일어서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석 씨 앞에서 걸기적거리지 말고 이혼 도장이나 찍고 빨리 나가. 이제 내 집이거든.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 오빠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게 권리 아닌가? 미나는 서연을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있을 곳은 없어. 미나는 서연을 밀쳤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자 미나는 발로 서연을 찼습니다. 아!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준석은 그저 팔짱을 끼고 서서 구경만 했어요.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빨리 나가요. 미나는 서연을 계속 밀치고 발로 찼습니다. 서연은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서연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의 장례식 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받고 상간녀에게 맞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서연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고통이 서연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리라는 것을요.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에게였어요.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아.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좀 데리러 와줄래? 어디야? 무슨 일 있어? 집이야. 아파트 앞에 있어.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거기서 기다려. 서준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30분 후 서준의 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준은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누나를 발견했어요. 누나. 서준은 달려가 누나를 안았습니다. 누나,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서연은 동생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준은 누나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누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단 차에 타.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준은 운전을 하면서 가끔 누나를 쳐다봤어요. 누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어릴 적 자랐던 집이었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거실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앉아. 물 가져올게. 서준은 누나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누나, 무슨 일이야? 매영이 뭐라고 했어?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준아.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 뭐? 갑자기 왜?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발인 날에 그런 말을 했다고? 응. 이혼 서류를 던지더라.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발인 마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 비서인 천미나라는 여자야. 그 여자가 남편은 자기랑 결혼할 거라면서 빨리 이혼하라고 하더라. 나를 내 집에서 내쫓으면서 나를 밀치고 발로 찼어. 그런데도 남편은 옆에서 구경만 했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개자식이. 서준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 서연은 동생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누나, 이제 나랑 여기서 살자. 서준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누나 집이야.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은 무슨.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잊어버려. 누나한테는 내가 있잖아. 서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서연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나, 내일 짐 가지러 가자. 내가 같이 갈게.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과 서준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어요. 준석이나 미나와 마주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누나, 내가 관리실에 연락해 볼게.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천미나가 나타났어요. 뭐야, 왜 왔어? 미나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짐 가지러 왔어요. 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짐? 어떤 짐? 제 옷이랑 필요한 물건들이요. 아, 그거 다 버렸는데? 미나는 빙긋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오빠도 그러라고 했고. 미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긴. 이제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 미나는 서연을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서준이 화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장난? 진짜 버렸어요. 미나는 서준을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누나 물건 당장 내놔요. 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없다니까요. 어쩔 건데요? 미나는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미나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옷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물건들도 없었습니다. 마치 서연이 그곳에 살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았습니다. 내 물건들 다 어디 갔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디 갔을까? 미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나가. 안 그럼 사람 부를 거야. 당신이. 서연은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는 서연을 밀쳤습니다. 뭐, 때리게? 한번 때려봐.
경찰 부를 테니까. 미나는 서연을 도발했습니다. 서준이 누나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그만해. 저런 쓰레기한테 휘말릴 필요 없어. 하지만 내 물건들 다시 사면 돼. 일단 나가자. 서준은 서연을 진정시키며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미나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멍청하긴, 저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도 모르지.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미나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어요. 준석 오빠랑 나 예전부터 만나던 사이야. 네가 방해꾼이라고. 뭐? 네가 회장 딸인 거 알고 한몫 벌어보려고 한 건데. 그럼 우리 신혼 살림도 풍족해질 테고. 미나는 서연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 딸이라길래 뭐라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멍청하게 동생한테 전 재산을 다 뺏겼네. 미나는 서연을 조롱했습니다. 너 때문에 괜히 우리 시간만 낭비했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주제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처음부터 여자가 있었구나. 준석이 자신에게 다가온 것도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오직 돈 때문이었어요. 서준이 굳은 얼굴로 미나를 노려보며 서연에게 말했어요. 누나, 저런 말 듣지 마. 가자. 불쌍하기도 하지.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미나는 끝까지 서연을 모욕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빈털터리. 미나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누나. 서준이 누나를 붙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서준아. 나 정말 바보였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내 돈을 노렸던 거야. 누나. 나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건 다 거짓이었어. 서연은 울먹였습니다. 서준은 누나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저런 인간하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차라리 다행이야. 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저런 사람들과 계속 같이 지낼 수는 없었어요. 일단 집으로 가자. 서준은 누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어요. 지치고 괴로운 일이 가득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남편이, 미나가,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짓들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대로는 안 돼.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동생의 보호 아래서 말이에요.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누나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누나. 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서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뭔데? 아버지 유산 말이야.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될 거야. 누나도 알지? 응, 알아.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는 이 돈을 누나랑 나누고 싶어. 서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아, 누나 들어봐. 나는 누나도 당연히 아버지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생전에 아버지와 한 약속이었어. 나는 유산을 받지 않을 거야. 누나, 그렇게 말하지 마. 서준아, 고마워.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나는 괜찮아. 서연은 동생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누나 고집은 꺾을 수 없으니까. 서준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받아. 이게 뭐야? 통장 카드야. 돈이 좀 들어있어. 아버지한테 받은 돈 아니고 내가 번 돈이야. 서준아, 나는. 누나, 제발 받아. 내가 누나 걱정돼서 그래. 서준은 누나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었습니다. 필요 없으면 그냥 가지고만 있어. 나한테 돌려주지는 마. 서준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 울지 마. 나는 누나 동생이잖아. 당연히 챙겨줘야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누나가 어릴 때부터 날 챙겨줬잖아. 그때 누나도 어렸는데 누나는 항상 나를 먼저 챙겨줬어. 이젠 내가 누나를 지켜줄게. 서준이 누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동생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아. 응? 나 복수하고 싶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복수? 응. 박준석이랑 최미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어.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좋아.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일단 박준석을 조사해 줄 수 있어? 분명 뭔가 불법적인 게 있을 거야.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서준은 주먹을 꽉 쥐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니 회사 운영하면서 분명 더러운 짓을 많이 했을 거야. 찾아낼게. 고마워, 서준아. 고맙긴. 당연한 거지. 서준은 누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누나도 이제 기운내. 우리 복수해야지. 응.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서준은 박준석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 내역, 자금 흐름, 거래처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어요. 서준은 매일 누나를 챙겼습니다. 누나, 아침 먹어. 서준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이혼 서류는 어떻게 할 거야?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장 찍을 거야. 정말? 응.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여 있고 싶지 않아.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좋아. 그게 맞아. 빨리 정리하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고 준석에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2주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일이 잡혔습니다. 서연과 서준은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누나,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서준이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고마워. 서연은 동생에게 기댔습니다. 법원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준석과 미나가 서 있었어요. 준석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미나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명품백을 들고선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연을 발견한 준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미나가 서연을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오늘로 끝이네. 축하해. 미나는 서연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나를 바라봤어요. 뭐, 할 말 없어? 미나가 도발했습니다. 서준이 험악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 닥쳐. 누구한테 말 거는 거야? 오빠, 제 동생 되게 무섭네. 미나가 준석에게 매달렸습니다. 준석이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여기 법원이에요. 적당히 하시죠? 준석의 목소리는 겉으로 예의 바른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나 적당히 해. 서준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십니까? 조정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석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답니다. 준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조정실을 나서는 서연을 향해 준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남이네. 앞으로 연락할 생각하지 마. 준석은 그 말을 남기고 미나의 어깨를 안으며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준석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지? 준석과 미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서연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야, 이서연. 준석이 서연을 불렀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나, 잘했어. 서준이 서연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서연은 동생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응. 이제 정말 끝이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서연 씨 맞습니까? 네, 제가 이서연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최경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경우 변호사님?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법률 대리인이어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서준이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왜? 아, 혹시 이서준 씨와 같이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십니까? 두 분 다 뵙고 싶은데요. 지금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최경우의 목소리는 격식 있고 공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누구야? 아버지 변호사님이셔. 최 변호사님, 너도 알지?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네. 무슨 일로? 모르겠어. 중요한 일이 있대. 너도 같이 와달래. 그래. 가보자. 서준과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격식 있는 분위기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최경우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였어요. 앉으십시오. 최경우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 이서준 씨. 오늘 두 분을 부른 이유는 회장님의 유언 때문입니다. 최경우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이요? 서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입니다. 최경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특별한 조건을 걸어두셨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께서 남편 박준석 씨와 이혼할 경우 재산의 절반을 따님께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따님이 언젠가 이혼하실 거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이혼 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죠. 그리고 이 편지를 함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최경호는 편지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서연아,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그 남자와 헤어진 상태겠지. 아버지가 말했지? 그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너는 듣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라도 너를 지키고 싶었단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뚝뚝해서 많이 표현하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너를 걱정했단다. 이걸로 다시 시작해라. 너는 강한 아이다. 반드시 다시 행복해질 거다. 너는 할 수 있어. 사랑한다, 내 딸. 서연은 유언장을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누나. 서준이 누나를 안았습니다. 최경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 중 절반이 따님께 상속됩니다. 여기에는 현금, 부동산, 그리고 주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 중에는 K투자 파트너스의 지분도 있습니다. K투자 파트너스요? 네. 회장님께서는 K투자 파트너스의 지분을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매입하셨습니다. 최경호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K투자 파트너스는 여러 기업에 대형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IT 기업 블루소프트에 거액을 투자한 핵심 투자 회사죠. 블루소프트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박준석 씨가 운영하는 그 회사 맞습니다. 최경호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이서연 씨께서 물려받으실 K투자 파트너스의 지분은 상당합니다. 사실상 대주주가 되시는 것이죠. 서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나가 직접 형부회사 주식을 가진 건 아니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블루소프트에 막대한 자금을 넣은 투자사의 대주주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최경호는 격식 있게 설명했습니다. 서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박준석을 믿지 않으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겉으로는 상속 포기 각서를 받으며 냉정하게 연을 끊으셨지만 이서연 씨께서 상처를 입고 돌아올 경우를 대비하셨습니다. 최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투자 파트너스를 통해 따님께서 반격할 수 있는 구도를 미리 만들어 두신 겁니다. 서연은 유언장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이 느껴졌어요. 난 아버지를 원망하기만 했는데 아버지는 날 위해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하셨구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서연 씨? 최경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슬픔이 아닌 결연함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당신들이 내 인생을 흔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 인생을 흔들 차례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아닌 결연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서준아, 이제 시작이야. 박준석과 미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다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좋아. 나도 도와줄게. 서준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남매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복수를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말이에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서연은 K투자 파트너스의 정식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지분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이제 서연은 투자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누나, 이것 봐. 서준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뭔데?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K투자 파트너스가 블루소프트에 투자한 자료야. 내가 요청했더니 보내줬어. 화면에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투자 보고서, 재무제표, 자금 흐름 내역서까지 빼곡했습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보자.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남매는 며칠 동안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밤낮 없이 숫자를 들여다보고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누나, 이거 좀 이상해. 서준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뭐가? 2년 전부터 매출이 갑자기 급등했어.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 서준은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매출 곡선이 비정상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가 있나? 서연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서준이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시기랑 똑같이 홍보비랑 용역비가 엄청나게 커졌어. 얼마나? 전년 대비 300% 이상이야. 해외 출장비도 마찬가지고. 서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명백히 이상해. 맞아.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이렇게 비용이 동시에 폭증하는 건 말이 안 돼.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서연이 자금 흐름 자료를 펼쳤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계열사랑 외주업체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어떤 회사들인데? 여기, 그리고 여기. 서연이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전부 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뭘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네. 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반복적으로 같은 곳으로 흘러가. 서연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횡령이나 배임일 수도 있어. 박준석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야. 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서준아, K투자 파트너스 이사회를 소집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누나가 대주주니까 당연히 요청할 수 있어. 그럼 긴급 안건을 올리고 싶어.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K투자 파트너스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형 테이블에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 대주주님. 안녕하세요. 서연은 차분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이서연 대주주님께서 올리신 안건 때문입니다. 무슨 안건입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블루소프트에 대한 긴급 실사 및 추가 자금 집행 중단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주주님, 블루소프트는 우리의 핵심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성장성도 좋고요. 한 임원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대형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 블루소프트의 재무제표가 나타났습니다. 2년 전부터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렇게 가파른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임원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죠. 서연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매출 증가와 동시에 홍보비, 용역비, 해외 출장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얼마나요? 전년 대비 300% 이상입니다. 그건 임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서연이 자금 흐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계열사와 외주업체로 돈이 반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어요. 이 회사들의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네,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적 부풀리기와 자금 횡령 정황이 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대주주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계법인의 정밀 실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실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자금 집행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찬성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블루소프트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정밀 실사 진행, 그리고 실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자금, 집행 전면 중단. 찬성하시는 분? 거의 모든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서가. 며칠 후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블루소프트의 모든 장부와 거래 내역이 샅샅이 조사되었어요. 일주일 뒤 실사 결과가 K투자 파트너스에 보고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모인 임원들 앞에서 회계법인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블루소프트는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허위 매출이 상당합니다. 얼마나요? 전체 매출의 약 40% 정도가 실체가 없습니다. 임원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대표 박준석 씨가 회사 자금으로 고급 차량을 구입하고 개인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사적인 여행을 다녔고요. 회계법인 대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투자자 기만죄와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동의했습니다. 그럼 즉시 투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K투자 파트너스의 결정은 곧 업계에 알려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K투자 파트너스가 블루소프트에서 발을 뺀대.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실사 결과가 안 좋았나 봐. 실적을 부풀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투자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투자사들과 금융기관들도 불안해졌어요. 우리도 블루소프트 투자금 회수를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K투자 파트너스가 빠지는 회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 하나둘 투자금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소프트 본사였습니다. 박준석은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K투자 파트너스가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한다고요? 준석이 재무이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갑작스럽긴. 당장 막아야지. 하지만 계약서에 따르면 실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사? 무슨 실사? K투자 파트너스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왜? 대주주의 요청이었습니다. 대주주? 준석이 당황했습니다. K투자 파트너스의 대주주가 누군데? 그게 확인해 보니 재무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준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서연? 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최근에 지분을 상속받아 대주주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준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K투자 파트너스의 대주주라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대표님, 다른 투자사들도 투자금 회수를 검토 중입니다. 뭐? K투자 파트너스가 빠지니까 다들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운영 자금은? 심각합니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자금 흐름이 막힙니다. 당장 지금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재무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석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준석의 머릿속에 이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게 끝인 것 같냐고 묻던 서연의 얼굴이. 그제야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복수를 시작했다는 것을.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이사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K투자 파트너스는 계약서에 따라 자금 회수를 추진 중이었고 다른 투자처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루소프트는 순식간에 심각한 자금위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준석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복수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녁 8시가 넘은 시각,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서준이 발신자를 확인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호 팀장이었습니다. 네, 최 팀장님.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준석이라는 사람이 아가씨를 찾아왔습니다. 출입을 제지했으나 정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편이라며 아가씨께 연락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서연이 이상함을 느끼고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야? 박준석이 집 앞에 찾아왔대. 서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문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나 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들여보내라고 해줘. 서준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본관 응접실로 안내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준이 서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겠어?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야. 내가 혼자 만나도 되는데.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해. 5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 2명이 양쪽에서 준석을 에워싼 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준석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한때 말끔했던 정장은 구겨지고 얼룩까지 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준석이 서연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거실로 들어선 준석은 서연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자신을 배신하고 짓밟았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준석이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나 정말 후회했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일어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안 돼, 못 일어나. 내가 날 용서할 때까지 여기서 안 일어날 거야. 준석이 더 가까이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제발 투자금만 다시 지원해줘.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협력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부탁이야. 서연이 준석을 냉담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투자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우린 부부잖아.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함께 지냈던 시간을 떠올려봐. 행복했잖아. 부부?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아버지 장례식 날 나를 내쫓아놓고 부부라고? 그건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정신이 나갔던 거야. 미영이 그년이 날 꼬드겼어. 다 그년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까지 하네. 서준이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이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가로막았습니다. 누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비켜. 이건 나랑 서연이 사이 일이야.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매일 내 생각만 했다고.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 회사도 내 인생도 다 무너지고 있어. 그래서 서연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서연아. 준석이 다시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쿵쿵. 제발 살려줘. 투자금만 다시 넣어주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 다시 시작한다고?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럴 일은 영원히 없어. 앞으로 찾아오지 마. 안 돼. 준석이 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내가 날 버리면 난 진짜 끝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서준이 재빨리 서연을 뒤로 물리고 준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강준석 씨. 추합니다. 추해? 추하긴 뭐가 추해. 준석이 반쯤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투자 철회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어. 다 너 때문이잖아. 서연은 준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탐욕만 가득한 사람을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서연이 서준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호원 불러. 서연아, 안 돼. 준석이 바닥을 기며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제발, 나 정말 잘할게. 다시는 배신 안 할게. 뭐든지 할게. 제발 회사만 살려줘. 서준이 손짓을 하자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준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석은 그들을 보자 더욱 절박하게 서연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빠르게 준석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준석은 발버둥을 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뭐든지 할게. 뭐든지. 끌어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준석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이러면 나 정말 끝이란 말이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준석의 처절한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거실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가도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괜찮아?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이야. 서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힘든 과거는 뒤로 하고 아버지의 말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순간이었습니다. K투자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 결정이 내려진 후 블루소프트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져 내렸어요. 먼저 직원들의 연봉 지급이 밀렸습니다. 급여일이 지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표님, 이번 달 급여는 언제 나옵니까? 직원들이 준석의 사무실로 몰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투자금만 확보되면. 준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은 오지 않았습니다. 납품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블루소프트와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달에는 꼭 지급할게요. 준석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K투자파트너스가 손 뗀 회사잖아요. 우리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투자사들도 연쇄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블루소프트 투자금 회수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사들의 통보가 이어졌어요. 블루소프트는 사실상 부도 직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K투자파트너스와 외부 회계법인이 진행한 정밀 실사 결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허위 청구 및 과장된 실적 보고,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자료 조작, 회사 자금을 횡령해 해외여행, 고급 선물,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K투자파트너스와 일부 투자자들은 블루소프트와 박준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지 진행했습니다. 블루소프트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표이사 박준석 씨의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가결되었습니다. 박준석 씨는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됩니다. 준석은 회의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말이에요. 이럴 수가. 복도를 걷는 준석의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며칠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비서인 천미나 역시 문서 조작과 횡령에 관여한 공범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나는 준석의 지시로 회사 서류를 조작했고 횡령에도 직접 가담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투자금을 빼돌린 IT기업 대표와 내연녀 직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법원 출석일이었습니다. 박준석과 천미나는 수갑이 채워진 채 포토라인 앞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박준석 씨, 투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천미나 씨, 공범 관계가 맞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야, 서류 그렇게 만들라고 한 사람 너잖아. 준석이 미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대표 도장 찍은 건 당신이면서
왜 나만 탓해? 미나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먼저 아이디어 낸 거잖아.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당신이 욕심 부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회사 돈으로 명품백 사고 여행 다닌 게 누구야? 둘의 추한 언쟁은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생중계로 뉴스에 흘러나갔어요. 시청자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했다니. 서로 책임 떠넘기는 꼴 좀 봐. 한편 준석의 어머니 김순애가 살던 집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 집은 블루소프트에서 빼돌린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법원의 차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집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차압합니다. 집행관이 차압 딱지를 붙였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집이야. 김순애가 울부짖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라고. 제발 살려줘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짐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구들이 복도에 어지럽게 쌓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저 집 아들이 사기꾼이었대. 어머니도 같이 돈 쓰고 다녔다던데. 쯧쯧. 평소에 자기 아들 잘 나간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다니더니 저런 꼴을 보게 되네. 김순애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준석과 천민아는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법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했어요. 피고인 박준석은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천민아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웃기지 마. 네 잘못이잖아. 한때 사랑한다고 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서준이 이어받아 운영 중인 아버지의 회사 강훈그룹에 입사했어요. 누나, 정말 그 자리로 괜찮겠어? 누나도 후계자 교육 받았잖아.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싶어. 부서도 마음에 들어. 사회공헌 부서니까 보람 있을 것 같아. 알겠어. 누나가 좋다면 그렇게 해. 서연은 사회공헌 부서의 일반 직원으로 조용히 입사했습니다. 화려한 직책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기획했어요. 이서연 씨, 이번 장학금 전달식 준비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복수를 뒤로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갔어요. 어느 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한 학생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으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찾던 게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스스로의 이름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서연이 찾은 답이었어요. 퇴근 후 서연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조용히 인사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게 뭔지.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딸이 되고 싶어요. 이제부터라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멀리 교도소 안에서는 박준석과 천민아가 각자의 독방에서 후회하며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쪽방촌에서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회사를 통해 세상에 작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이 서연과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누나, 요즘 어때? 좋아. 일하는 게 재미있어.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누나 요즘 표정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힘들어 보였는데. 그랬구나. 이제는 진짜 괜찮아. 다행이야.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서준이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그럴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두웠던 서연의 삶에도 이제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라던 대로 올바른 길을 걷는 딸로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버림받고 위기에 몰렸지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